60년 대생, 전부 거리로 쏟아진다. 은퇴 쓰나미의 비극적 결말. 난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아내랑 텃밭도 가꾸고, 책도 쓰고, 그렇게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한 지 1년, 그는 지금 새벽 배송 트럭을 모는 65세 아저씨입니다. 요즘 주변에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1960년 대생, 한창 대한민국 경제 성장기를 이끈 주역들이죠. 열심히 일했고, 가정도 지켰고, 부모도 부양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가 다가오자 그 누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약 860만 명의 60년 대생이 있습니다. 이들이 동시에 정년퇴직하거나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론에서는 이 현상을 은퇴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물결처럼 몰려오는 은퇴자들의 행렬, 하지만 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거꾸로 거리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1. 계획은 있었지만 준비는 없었다. 막연한 기대가 만든 빈틈. 대부분의 60년 대생들은 은퇴하면 연금이 있겠지, 집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 후 삶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례 1. 서울에서 32년간 공무원으로 일한 박씨 62세. 퇴직하면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200만 원 초반의 공무원 연금으로는 서울에서 생활이 어렵고 월세가 아닌 본인 집이 있어도 관리비, 식비,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하죠. 결국 그는 용달차를 구입해 개인 화물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 50대부터 뭐라도 부업을 준비할 걸 박씨는 매일 이 말을 반복합니다. 2.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 60년 대생 중 상당수가 노후 준비는 부자들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든 60대 이후엔 노동소득이 끊기면 생활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사례 2. 대기업 과장 출신 최씨 60세. 퇴직 후 1년은 퇴직금으로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무료함 속에 건강도 나빠졌죠. 주변에서 노후 창업, 재취업 정보를 알려줬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 라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결국 최 씨는 지금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었어. 다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이었는데 난 준비가 없었어. 3.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이다. 혼자선 벗어나기 어려운 빈곤의 수렁. 문제는 개인의 의지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만큼 사회가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례 3. 61세 여성, 학원에서 일하다가 폐업 후 무직. 어릴 때부터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지만 국민연금조차 40만 원 수준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나이 제한에 걸려 번번이 탈락. 겨우 구한 일은 시장에서 김밥 말기.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의 시작은 끝이 아니라 제2의 경제적 자립의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현실 직시하기. 내가 지금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가 모자란가부터 명확히 계산해 보는 게 출발입니다. 자산 목록을 작성하고 월 고정 지출을 체크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다는 걸 2단계에서 깨닫습니다. 수입 파이프라인 만들기. 퇴직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능사, 조경기능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자격증 등은 36개월 내에 취득 가능하며 실제로 일할 기회도 많습니다. 혹은 자신의 경험을 유튜브나 블로그로 공유하며 소소한 수익을 얻는 분들도 늘고 있죠. 생활비 구조 조정. 60세 이후의 삶은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 또한 핵심입니다. 대도시를 벗어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실제로 60대 귀촌자 중 일부는 50만 원 이하로 생활하며 자급자족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마무리하며 60년 대생에게 지금 은퇴는 축복이 아닌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진짜 끝입니다. 다르게 보면 이제부터는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진짜 인생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은퇴가 비극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려야 합니다. 피눈물 나는 현실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끝이 아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 생존 전략 3가지. 앞서 우리는 은퇴 이후 거리로 내몰린 60년 대생들의 현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고 안타까운 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노후란 게 몇 년만 고생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답은 크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작게 그러나 꾸준히 바꾸는 것.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 마인드 리셋.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구조 조정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이제 좀 쉬는 시기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회사가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건 은퇴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서의 이탈에 가깝습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나중에 정신적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대기업 임원이든 공무원이든 자영업자든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한 명의 백수일 뿐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입니다. 명함 대신 손에 잡히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 사회적 지위보다 경제적 실속을 우선시해야 한다.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누구든 배울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 생존을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 단돈 10만 원도 소중하다. 많은 60대들이 이 나이에 뭘 시작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은퇴 후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람들은 작고 확실한 수익 구조를 여러 개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67세 전직 교사. 교육 관련 콘텐츠를 올리며 월 2,030만 원 수익 발생. 큰 돈은 아니지만 나의 존재가 계속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딴 61세 남성. 아파트 유지보수 아르바이트로 월 60만 원. 체력에 부담 없고 동네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겨서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작은 카페에서 주 3회 일하는 64세 여성. 월 50만 원 받고 일하는데 사람들과 수다 떨며 커피도 배우고 스트레스도 풀려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체면보다 작은 수익의 소중함을 먼저 깨달았다는 것. 큰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사회에 쓸모 있다는 감각입니다. 3. 지출 줄이기. 최소한의 고정비를 만드는 것이 핵심.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지출은 습관성 소비입니다. 특히 60년 대생은 자녀 교육, 자가주택, 자동차 중심의 소비 패턴에 익숙해서 퇴직 후에도 그걸 쉽게 못 버립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할 소비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2대 경차 1대 5 대중교통. 외식 10회 주 2회 외식 반조리 식품 활용. 대도시 고정비 지방 소도시 5 귀촌 전환 검토. 옷, 가방, 브랜드 소비 유니클로 장보기 중심으로 변경. 특히 요즘은 1인 고정비 70만 원 미만 생활자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적게 쓰면서도 만족하며 사는 법을 익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3가지 키워드. 자존심보다 생존력, 체면보다 현실, 직함보다 기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속도보다 방향, 남들보다 빨리 돈 버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독립보다 연결,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기보다 지역 공동체, 노인 일자리 센터, SNS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의 60년 대생들은 우리 사회가 처음 겪는 세대입니다. 퇴직자가 너무 많고 그중 준비된 사람은 너무 적은 세대.
그래서 은퇴 쓰나미라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당신이 무너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고 이제야 진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딱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 하나, 작은 행동 하나 시작해 보세요. 내순 자산은 괜찮을까? 50대에 10억이라니 꿈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접어들며 순 자산이라는 단어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직장에서는 점점 밀려나는 느낌이고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은 여전히 남아있고 정작 자신을 위한 저축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기는커녕 당장 내일이 걱정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50대의 평균 순 자산은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자산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 활용 가능한 돈은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 빠질까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은퇴 후 순 자산이 무너진 충격적인 사례들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못한 세 가지 사례와 교훈. 사례 1. 대기업 부장의 착각 마이너스 집이 자산일까? 부채일까?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퇴직을 3년 앞둔 57세, 그는 자신의 순 자산이 1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의 대부분이 집과 대출로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김 씨는 월급 없이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고 자녀의 결혼 비용과 부모님의 간병비까지 떠안으며 점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퇴직 후 3년 만에 순 자산이 2억 원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교훈 집은 자산이기도 하지만 부채일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대출을 최소화하고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 2. 자녀에게 올인한 부모 마이너스 빈손으로 남은 노후. 박 씨 부부는 두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사교육, 유학, 결혼 비용까지 뒷바라지하느라 50대가 되어서도 저축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리 잡으면 자신들의 은퇴 생활도 안정적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독립 후에도 부모를 경제적으로 돕지 못하면서 부부는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작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매달 빠듯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훈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자녀의 독립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자기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례 3. 노후에 대한 낙관 마이너스 끝나지 않은 고정비의 압박. 정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연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해 은퇴 후에 큰 걱정이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 유지하던 생활 수준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큰 차를 유지하고 고급 식사를 즐기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자산을 빠르게 소진했습니다. 퇴직 후 10년이 지나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그는 은퇴 후의 자유 대신 또 다른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훈 연금만 믿고 노후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자산의 소진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결론 내일을 위한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라. 위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낙관했거나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은퇴 후 자산 관리와 소비 습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순 자산의 크기보다는 실제로 활용 가능한 현금 자산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자녀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재정적 독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순 자산을 점검하고 은퇴 후의 삶을 현실적으로 계획하세요. 은퇴 후 비참하게 무너진 순 자산의 진실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노후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비참하게 무너진 순 자산,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은퇴 후 무너진 순 자산 이야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대기업 임원이든 공무원이든 자영업자든 순 자산이 10억이든 1억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비극적인 은퇴 후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은퇴 후 자산을 지키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순 자산의 착시를 경계하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 자신의 순 자산을 보며 안도합니다. 우리 집값이 올랐으니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집은 자산이기도 하고 동시에 부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종이 위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특히 부동산에 자산의 대부분이 묶여 있다면 은퇴 후 현금 흐름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 조언. 은퇴 전 순 자산 중 3040%는 반드시 현금이나 현금화 가능한 금융 자산으로 확보하세요. 주택에 지나치게 묶이지 말고 필요하다면 다운사이징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중에 집값 오를 거야 라는 희망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필요한 자금의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2. 은퇴 후 생활비 미리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며 낙관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뿐입니다. 기존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서 연금만으로 생활하려고 하면 순식간에 적자가 발생합니다. 소비 습관 점검하기. 퇴직 후에도 계속 외식, 해외여행, 고급 자동차 유지비를 지출하다 보면 자산은 빠르게 소진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거나 자산을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실 조언. 퇴직 후 월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세요.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등을 상세히 나누어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 12년 동안 실제로 은퇴 후 생활비 예산으로 살아보는 모의 퇴직을 실행해 보세요. 생활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소비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작은 지출부터 줄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3. 자녀는 노후 보험이라는 생각, 이제는 버려라.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한 후 자녀가 성공하면 자신들도 노후를 편히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독립 후 자신의 삶을 꾸리기도 바쁩니다. 부모를 돕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관계 재정립.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일 수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노후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기보다는 자녀와 독립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 조언.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 등을 지원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노후 자금을 우선 확보하세요. 자녀에게 재정적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죄책감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자녀와 함께 노후 계획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부모의 한계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4. 작은 수입이라도 유지하라.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자산 소진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일을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에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생 직업과 재취업 준비. 전문 자격증 은퇴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하세요. 예를 들어 요즘 인기가 많은 공인중개사나 바리스타 자격증, 심리상담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자리 글쓰기, 번역, 디자인, 강의 등 퇴직 후에도 수행할 수 있는 프리랜서 일을 미리 준비하세요. 온라인 수익 창출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판매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익 창출 방법도 탐색해 보세요. 5. 건강이 곧 자산이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비하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현실 조언. 은퇴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리적 안정은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결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 은퇴 후 순 자산이 무너지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산 관리, 낙관적인 태도, 무분별한 소비,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비참한 은퇴 후 현실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자산과 소비를 점검하고 은퇴 후 안정된 삶을 계획하세요. 그것이 당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 정말 괜찮으신가요? 50대, 60대에 접어든 당신,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껏 가정을 책임지며 달려왔는데 정작 내 노후는 불확실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한국 사회의 중심이었던 60년 대생들, 그들이 이제 은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연금, 그리고 자산만으로 남은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지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은퇴 후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860만 베이비붐 세대가 겪게 될 은퇴 쓰나미,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이제 이 중요한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은퇴 쓰나미 준비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86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며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은퇴 쓰나미라는 단어가 단지 과장된 표현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실제로 삶을 흔드는 파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대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퇴직 후 줄어든 소득, 막막한 노후.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30년간 근무했던 김 씨는 정년 퇴직 후 2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일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는 막상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마주쳤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자녀들의 도움 요청까지 겹치면서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지만 자산이 줄어드는 현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교훈. 은퇴 후 소득은 생각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게다가 은퇴 후엔 예기치 못한 지출이 빈번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고정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고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례. 이 자산은 충분하다 믿었던 박 씨의 착각. 박 씨는 50대에 은퇴를 앞두고 있던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는 은퇴 후에는 주식 투자와 부동산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맞이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투자 실패로 인해 자산이 반토막 났고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60세가 넘은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교훈. 은퇴 후 수익은 고정적이어야 합니다. 자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금, 월세 수입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으로 다양화된 수익 구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3. 노후 대비에 실패한 최 씨 부부. 경기도 외곽에서 살던 최 씨 부부는 은퇴 후 전원 생활을 꿈꾸며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위한 초기 자금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쌓이면서 그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늘렸고 결국 은퇴 전에 작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전원생활이라는 꿈을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큰 빚을 떠안고 말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삶은 계획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은퇴 생활을 꿈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적인 생활비와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비책, 소득 다변화 전략 세우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파트타임, 자영업 또는 취미를 활용한 소득 창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글쓰기 강사나 소규모 공방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출 관리.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사치품 구매를 자제하고 실질적인 생활비 수준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즐기거나 필요 없는 차를 처분해 유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 유지와 의료비 대비. 은퇴 후 의료비는 필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건강을 미리 관리해 병원비 지출을 줄이고 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활용해 대비하세요.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노후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마무리하며 86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맞닥뜨릴 거대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생존의 키는 결국 개인이 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정히 현실을 직시하고 나만의 노후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쓰나미처럼 삶을 덮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은퇴는 그저 새로운 파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은퇴는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나중에 할 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마치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다가 더 중요한 미래를 놓치는 듯한 상황이죠. 오늘은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한 은퇴 쓰나미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더 나아가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준비,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돈입니다. 내가 얼마나 모았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물론 재정적인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돈이 아닙니다. 고립감, 무기력, 그리고 목표의 부재가 은퇴 후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찾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재정 안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고정 수익을 만들어라. 퇴직연금, 국민연금 외에도 고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원룸을 임대해 월세를 받거나 투자로 고정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보세요. 박모 씨 62세는 퇴직 후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작은 방을 월세로 내놓아 매달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안정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계획 세우기.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은퇴 준비입니다. 필요 없는 사치품 구매를 줄이고 실질적인 소비 패턴을 다시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자가용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거나 주거 공간을 축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 대비 보험을 활용하라.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입니다. 실비보험, 간병보험 등은 필수적으로 가입해 두세요. 김모 씨 58세는 50대 초반에 실비보험을 가입했고 그 덕분에 갑작스러운 수술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건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작은 건강 문제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꾸준한 운동.
하루 30분의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등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중 운동은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식단. 은퇴 후에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식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가공식품과 과도한 탄수화물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하세요. 김모 씨 67세는 은퇴 후 주 3회 장보기를 하며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먹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네 번째,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라.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무기력함입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이 사라지고 시간의 의미가 희미해지면서 삶이 무료해지는 것이죠. 이를 극복하려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와 지역사회 활동.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찾으면 다시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모 씨 65세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멘토링을 하며 은퇴 후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취미와 소규모 창업.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은 이모 씨 59세는 은퇴 후 비누 제작 취미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월 3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라. 은퇴 후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기술을 익히는 등 지속적인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860만 명이 겪는 은퇴 쓰나미.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은퇴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 건강,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준비한다면 은퇴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그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도전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삶을 흔드는 쓰나미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항해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퇴직 10년 차 60대 공무원의 충격적인 고백, 연금이 215만 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퇴직하고 나서 이런 현실을 마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은퇴 후 생각했던 행복한 노후는 상상과 달리 너무나도 처참한 현실로 다가왔다. 공무원으로서 34년을 근무하고 7급으로 명예퇴직을 한 김 씨는 퇴직 후 첫 달에 눈물을 흘렸다. 퇴직금도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었다. 김 씨처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퇴직한 많은 공무원들은 연금 동결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5년간 공무원 연금이 동결되면서 이 시기에 퇴직자들은 그간의 노력이 불구가 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김 씨의 경우 명예퇴직 후 받는 연금은 월 215만 원. 이는 서울에서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런 현실을 겪은 김 씨는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고 결국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을 나누고자 한다. 김 씨의 경우 여러 번의 고민 끝에 투잡을 시작했다. 퇴직 후 한 달에 2번씩 아르바이트를 나가며 생활비를 보충하기로 했다. 물론 이는 힘든 일이었지만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도 김 씨처럼 퇴직 후에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사례, 연금만 믿고 살기 어려운 현실. 60대 초반의 박 씨는 은퇴 후 연금만으로 살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연금으로는 집세와 생활비, 의료비 등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박 씨는 1년 동안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떻게든 버텼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연금만 믿고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씨는 결국 투자와 자산 관리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적지 않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박 씨는 연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일찍 자산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퇴직자들에게 조언을 건넸다. 두 번째 사례, 연금이 적으면 지출을 줄여라. 김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 씨는
연금 수입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점은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부담스러웠던 이 씨는 결국 지방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서울에서의 고정비를 줄이고 소득에 맞는 생활을 시작한 그는 점차 경제적 여유를 느끼게 되었다. 이 씨는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고 기본적인 삶을 꾸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사례, 투잡을 통한 생활비 보충. 김 씨처럼 퇴직 후 투잡을 시작한 정 씨는 더 이상 젊은 날처럼 무리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 씨는 처음에는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 후에는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의 조언,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 전문가 김 교수는 퇴직 후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완전한 노후 준비의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퇴직 후 최소한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연금 수령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산 관리, 소득 보충, 그리고 지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그는 퇴직 후에도 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결론, 준비된 은퇴 생활이 행복한 노후로 이어진다. 김 씨, 박 씨, 이 씨, 정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에서 추가적인 수입원과 지출을 줄이는 방법, 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이 215만 원이라면 그 안에서 어떻게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김 씨의 말처럼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조금 더 준비된 은퇴 생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준비가 부족하면 상상보다 훨씬 힘들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금 외 소득원 확보입니다. 연금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금액이지만 예상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김 씨처럼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투잡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수익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60대 초반의 박 씨는 퇴직 후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규모였지만 1년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리게 되었죠. 물론 초기 투자나 시간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온라인 비즈니스나 프리랜서 업무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은퇴 후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글쓰기, 디자인, 번역, 온라인 강의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중반의 이 씨는 퇴직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 매달 일정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방법으로 은퇴 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두 번째, 지출 관리와 소비 습관 개선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고정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퇴직 후 생활한다면 집세와 생활비가 큰 부담이 되죠. 이럴 땐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김 씨는 은퇴 후 큰 도시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급증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는 결국 지방으로 이사를 가 주거비와 교통비, 물가를 대폭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의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라면 지방에서의 생활비는 15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조원 고정비 절감은 큰 변화 없이 가능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홈쇼핑과 불필요한 소비를 자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두지 않는 방법을 통해 교통비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 믿고 생활을 시작하지만 은퇴 후 20년 이상을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를 잘 활용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김 씨는 퇴직 후 부동산 소액 투자를 통해 연 5%에서 7%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의 소액 투자도 상당히 수익을 올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50% 이상 현금으로 준비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적은 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안전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는 초기엔 다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대부분의 자산을 안전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가 있는 채권이나 상장 지수펀드 ETF에 일부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도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입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의료비가 급증하게 됩니다. 운동과 식단 관리는 필수입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 수영, 요가 등의 활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단 관리는 나쁜 식습관을 피하고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70대 초반의 이 씨는 퇴직 후 매일 1시간 걷기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운동과 식단 관리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며 병원비를 절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습관이 은퇴 후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이제 매일 꾸준히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을 미리 준비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20% 이상의 건강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산관리, 지출 절감, 추가 수입원 확보, 건강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